안녕하세요, 호돌이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6라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은요, 기존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예전 제품들과 달리 배터리 교체가 안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많은 스마트폰들의 배터리가 탈착식이었기 때문에 항상 여분의 배터리를 들고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제품부터는 이처럼 배터리 탈착이 불가하게 되었을까요? 자, 바로 배터리 기술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번 배터리 기술을 이해하시면 우리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상식을 대폭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 제가 전해드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도 훨씬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차전지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죠. 그리고 양극과 음극 사이를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때 리튬 이온이요, 바로 전해액이라는 그러한 물질을 통해서 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 전해액이 액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리튬 이온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듯이 양극과 음극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해액이 액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배터리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배터리에 조금이라도 충격이 가해져서 외관이 손상이 되면 내부에 있는 액체 전해액이 밖으로 쉽게 새어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액체 전해액은 불이 달라붙기 쉽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자, 이뿐이 아니에요. 이 전해액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배터리를 아주 꽁꽁 감싸서 만들려고 하니까 배터리가 점점 더 두꺼워지고 무거워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액체는 기본적으로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더욱더 고밀도로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는 용량 극대화에 불리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배터리에 액체 전해액을 쓰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러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먼저 탄생한 배터리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고요. 그리고 뒤이어 나올 배터리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리튬 폴리머 배터리란 건 도대체 무엇인가? 자, 겨울만 되면요, 이 건조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 우리 손등, 얼굴이 건조해지면 수분 크림을 굉장히 많이 바르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수분 크림이요, 이 크림처럼 쫙 이제 발리는데 이 수분 크림은 여러분 액체인가요? 아니면 고체인가요? 고체라고 하기에는 단단하지가 않아. 그런데 액체라고 하기에는 또 막 흘러내리지가 않아. 액체랑 고체의 중간인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처럼 액체와 고체가 고루 섞여서 액체와 고체 중간의 특성을 갖는 이러한 물질을 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문방구에서 먹었던 100원짜리 싸구려 불량식품 젤리도 이러한 젤의 일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젤을 이용해서 만들기 시작한 배터리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굉장히 특이한가?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 안에 소금을 쫙 녹이면 이 소금이 녹아 들어가면서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이온화 되면서 더 이상 이 소금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런데 1973년에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져요. 이러한 고체 나트륨을 물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특수한 젤에 빠뜨려서 나트륨 덩어리를 섞어봤더니 놀랍게도 이러한 나트륨 덩어리들이 마치 물에 녹아 들어가듯 이 젤 안에서도 녹아 들어가면서 이온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젤에도 이온이 녹아 들어갈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이온이 마치 수영을 하듯이 젤 안에서도 왔다 갔다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배터리를 꼭 액체로만 만들 필요가 없겠다. 한번 리튬을 젤 안에도 녹여보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6년 만에 배터리 산업은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됩니다. 바로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처음으로 탄생한 것이죠. 이 연구를 시작으로 후속 연구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지금의 2차전지 산업이 완성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도요,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젤을 이용한 뛰어난 배터리를 계속해서 개발해오고 또 판매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요, 기존에 사용되던 액체 전해액이 아니라 바로 젤 타입의 전해질이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젤 타입의 전해질은요, 고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을 고분자 전해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분자 전해질은요, 젤처럼 생긴 녀석들도 있지만 아예 단단한 완전한 고체의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젤 타입의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한 배터리를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고 부르고 바로 단단한 고체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한 녀석들을 전고체 배터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에 쓰이는 전해질 소재들은 제가 또 영상으로 준비하게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이 동향을 살펴보면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젤을 이용한 리튬 폴리머 배터리도 만들지만 기존의
전에 사용되던 액체 전액을 이용한 배터리도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SK온은요, 이 배터리 산업의 후발주자예요. 그래서 가장 고성능 배터리만을 표방하면서 이 비싼 배터리를 중심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보니까 SK온은 기존의 액체 타입 제품이 아닌 이 리튬 폴리머 제품을 집중적으로 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요, 액체를 이용한 이 배터리보다 제조 공정이 일부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이 배터리를 굉장히 얇게 그리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 극대화에 유리하고요. 안정성이 높다라는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액체 전핵을 이용한 배터리는요, 굉장히 두껍고 단단한 그러한 용기에 담겨서 완성이 돼요. 그에 반해서 이러한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이 고분자 전해질이 쉽게 줄줄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포장재를 훨씬 더 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껍데기가 단단한 용기가 아니라 바로 파우치라고 불리는 아주 얇은 주머니가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가리켜서 파우치형 배터리다 라고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리튬 폴리머 배터리와 파우치형 배터리는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러한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점점 보급이 확대되면서 특히 2000년대부터 점점 사용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이 무겁고 뚱뚱한 노트북들이 이 얇은 배터리를 채용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얇은 노트북으로, 그래서 LG의 크램 같은 그러한 제품들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장점만 있는가?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갤럭시 이야기를 했었죠. 갤럭시 S6가 도입된 직후부터는 배터리 교체가 불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갤럭시 S6는 이처럼 탈착식이 아닌 일체형 배터리를 채용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갤럭시 S6부터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요,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아주 얇은 껍데기, 즉 파우치라는 껍데기를 이용해서 완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파우치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이 배터리를 휠 수도 있고, 만약에 원치 않게 이 배터리가 눌리게 되면 배터리가 손상되면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요, 이 소비자들이 가지고 다니기에는 좀 위험해요. 가방에 그냥 꾸겨 넣고 다니면 가방 안에서 눌리면서 화재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이러한 단점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핸드폰 업체들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교체가 불가하도록 핸드폰을 설계해 온 것입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니라 이왕 공간이 더욱더 절약될 수 있는 배터리를 도입한 만큼 내부 공간을 더욱더 활용하기 위해서 배터리 교체가 불가하도록 만든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6가 나왔을 때 이제는 삼성폰도 애플 아이폰처럼 배터리 교체가 안 돼. 그 이유가 뭐야? 삼성도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에 라고 결론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이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자, 우리가 수영장에서 이 수영을 하면 물속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진흙 속에서 수영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허우적허우적거려도 앞으로 나아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의 내부가 고분자 전해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즉 액체가 아니다 보니까 리튬 이온이 이 전해질 내부를 왔다 갔다 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리튬이온의 이동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 이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 그리고 배터리의 충전이 더욱더 오래 걸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업체들이 계속해서 고분자 전해질의 성능을 끌어올리고 또 첨가질까지 활발하게 써가면서, 그리고 또 양극과 음극의 소재를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계속해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성능을 끌어올려 온 것이다. 그래서 근래에는 이 액체 타입의 이 배터리 못지않게 고속 충전도 가능하고 또 성능도 높은 그러한 배터리로 계속해서 발전해 온 것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노트 7이라는 제품이, 이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여기저기서 이 핸드폰에서 화재가 여럿 나면서 결국에는 생산 중단까지 이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삼성전자가 갤럭시 S6에 처음으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도입하고 그 이후에 갤럭시 S7에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또 도입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갤럭시 노트 7에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도입할 때 이 배터리를 더욱더 얇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꽉꽉 눌러가면서 이 배터리를 강한 압력을 주어가면서 만들었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배터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이 배터리가 화재 사건으로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는 가운데 스마트폰으로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났던 그러한 사고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링크에 남겨둔 블로그 글에요.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대한 정말 재미있는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잔뜩 써놨어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나실 때 꼭 블로그의 글도 함께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전고체 배터리도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러면 또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해서 여러 차세대 배터리들 이야기까지도 계속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호돌이었습니다.